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고재량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채널에서 이제 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유명하신 서강대학교 이제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 투자자의 투자, 주식, 시황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는지요? 예, 잘 지냈습니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2022년도에 이제 화두가 이제 3고 현상이었는데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3년은 이 3고 이 현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보면 언론에서 상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 들어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말씀하신 건 상고라는 것은 작년에 미국 물가가 엄청 올랐죠. 미국 소비자 물가 연간 전체로 8% 오르고 우리도 5% 넘게 올랐거든요. 미국은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 우리는 98년에 외환위기 후 최고치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특히 금리를 미국이 많이 올렸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면서 달러 가치가 강세되면서 고달러, 우리 또 환율이 올라가 보니까 고환율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률이 정점은 치고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는 둔화되지만 지금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특히 시장금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10월 무렵에 4.6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3.2%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은행의 대출금리, 예금금리도 떨어지고 모든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이제 중앙은행 기준금리만 남아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머지않아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약간 반등하고 있으면 1,440원대에 갔던 게 1,200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가 물가부터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금리도 낮아지고 고달러 현상도 지금 해소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은 일단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인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빠르면 이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400 거의 이제 1,500원 거의 근접했다가 이제 1,200원대 떨어지는데 오늘 또 다시 보니까 살짝 다시 1,300원을 좀 터치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제 약간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저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환율이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 환율은 미 달러 대 원화니까 달러 가치에서 결정되죠. 그런데 달러 가치가 작년 10월 무렵에 달러 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다. 좀 103, 104, 이 정도 수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요.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오르고 최근에 미국 금리가 오른 거는 1월 고용 동향이 예상보다 워낙 좋았었죠. 그렇죠. 1월 비농업부에서 고용이 51만 7천 개 증가했고 어제 그제 나온 소비 지표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아마 2분기,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고용도 많이 축소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면서 환율이 다시 일시적으로 1,300원 근처까지 여기서 약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분기 가면은 미국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달러 가치 떨어지고 2분기 무렵에는 원달러율이 1,200원 밑으로도 일시적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0원까지 갔다가 1,220원 떨어졌다가 지금 1,300원 정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최근에 일시적인 상승이다. 시간이 가면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기 조금 좀 많이 괴로웠던 시장이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하락률이 이제 작년에 G20 국가 중에서 이제 러시아 다음으로 그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고 해서 마치 우리 거의 전쟁은 이제 러시아가 했는데 마치 우리나라도 전쟁한 것처럼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이 좀 심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걸까요? 작년에 우리 코스닥이 34% 떨어졌고요. 코스피도 25%나 떨어졌죠. 말씀하신 건 러시아 다음으로 G20 국가에서 우리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는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 GDP에서 총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정도 되거든요. 수출이 높으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다면은 한국 경제가 먼저 나빠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 경제 성장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들었었고요. 지금 수출 많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갖고 외국인들이 작년에 우리 주식을 많이 팔면서 우리 주가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면은 우리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올해 들어서 세계 주요 주가 상승률 보니까요. 우리 코스닥이 제가 보는 여러 나라 중에서 1등이고요. 코스피도 상위권이거든요.
반등도 정말 그만큼 빠르다. 그렇죠. 이렇게 예. 약간 비유를 들자면 그 비유를 좀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 약간 탄광 속의 카나리아. 카나리의 예. 약간 카나리아의 예. 역할을 한다. 약간 그것과 진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예,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예일대학의 스티븐 노치가 한국의 금융시장, 한국 경제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카나리안 새가 유해가스를 잘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강부대에 탄광 일을 할 때 카나리안 새를 데리고 들어가지고 카나리안 새가 비틀거면 유해가스가 새고 있구나. 예, 그래서 강부 일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선행이에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OECD가 각국의 선행지수 발표하는데 2021년 5월에 정점을 줬고 먼저 떨어졌고요. OECD 전체는 7월, 그 다음에 G20 국가들도 7월에 정점을 치고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저점에서 우리가 빠릅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고요. 우리 수출만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주식시장 보니까 최근 기준 최저점이 이제 2134였고 예. 이걸 찍고 이제 반등을 해서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있는 2월 17일 현재 이제 2,500에 안착하진 못하고 예. 2,400까지 2,500을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근데 사실 뭐 저점 대비해서 꽤 좀 많이 반등이 좀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예. 앞으로 2023년에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그런 약간 이왕이면 뭐 상반기 하반기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경기는 나쁜데 왜 주가는 오르느냐. 2,500 근처까지 왔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가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다. 저평가됐다. 예,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경기를 선반영하거든요. 예, 특히 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주가 관계를 보는데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계속 12월까지 떨어졌는데 뭐 제가 예상해 보면은 올 3월쯤에 저점이 나와요. 뭐 3월쯤에 저점이 나오면은 시차 효과를 고려하면은 내년 어느 시점에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주가가 반영한 거고요. 예, 그래서 제 예상대로 3월에 선행지수가 저점이 나왔다면은 아마 4월, 5월 이 무렵에 주가가 저는 2,700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아마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지면서 또 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조정을 거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주가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작년 9월에 2,135까지 월말에 떨어졌죠. 그리고 올 연초에도 2,200 잠깐 깨졌는데요. 이미 코스피는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일 것이다 하반기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상반기는 좋지만 하반기는 조금 분위기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 예, 상반기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가대평가돼가지고 네네. 예, 하반기에는 좀 조정을 걸칠 텐데요. 이게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 이미 저점은 쳤고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다. 상승 과정에서 한 10% 안팎의 조정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제 그 올해 초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상저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상고하저나 아니면 뭐 상고하중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예, 흘러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겠네요. 저는 2분기가 올해 주식시장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 3분기 조정받았다가 4분기 다시 올라가려고 보고 있는데 예, 그런데 4분기 수준이 거의 2분기 수준하고 비슷할 거라는 겁니다. 약간 상중 다시 상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고견 감사드리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말씀 근거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갖고 계신 모델이나 뭐 퀀트 모델 예. 그거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성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제 산출하신 결과인가요? 예, 그렇죠. 제가 뭐 주가지수 자체도 예측하고요. 예, 그 다음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금액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예측하고, 예, 그 다음에 주가가 선행하는 경상수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예, 지금 주가지수 방향을 2분기 많이 오르고 3분기 조정 거치고 4분기 다시 오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뭐 제가 지금까지 나오는 예측 모델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2월을 예측했는데 2월 예측이 제 수치보다 예측치보다 다르면은 또 그 수치를 넣고 예측 오차를 줄여가는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모델이 수치는 수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방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향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숫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네, 수 있지만 적어도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리고 이거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만년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는 들으실 텐데 맨날 우리나라 시장이 맨날 저평가 예전에도 저평가되고 현재도 저평가되어 있고 뭐
미래에도 저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 근거를 좀 알 수 있을지. 그러니까 미국 S&P 500이 대표적인 수익 주가 지수지 않습니까? 근데 S&P 500은 장기적으로 PER이 한 17배 정도 돼요. 17. 예, 그런데 우리는 한 11배 안팎이죠. 차이가 많아. 그러면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국의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문제가 있다. 예,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 낮다. 예, 그 다음에 늘 우리 그 북한 리스크, 지정 합격 리스크.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정학적 문제는 계속 남아 있겠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배 구조, 과거보다 좀 많이 투명해지는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이 과거보다 배당 성향을 많이 올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저 PR도 이제 뭐 13, 14배 가도 저는 문제 없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